안녕하십니까, 김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동철입니다. 예, 8월 10일 서울경마를 가지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한 주를 방송을 좀 쉬었어요. 이제 그 제주경마, 부산경마로 진행되면서 서울경마가 휴장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저희 방송도 좀 한 주 휴장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가 서울경마가 이제 휴장 이후 경마. 제가 이제 항상 힘들어했던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휴장 전 경마, 휴장 이후 경마. 제가 지난주도 좀 이랬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산을 같이 갔잖아요. 네네. 그 신마경주의 영원 다이나모란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인기 1위였었거든요. 근데 걔 놓고 쭉 팔리는데 현장에서 말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름이기 때문에 그 변화무쌍한 컨디션을 보여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인기마가 결과적으로 보면 졸전을 펼치고 지난주 최고 배당이 이제 배당이 속출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주가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한 주간의 휴장이 있었고 바이오리듬이 좀 깨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뭐 최근에 보면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이번 주 한 주 새벽 조기 때 뭐 이런 그 마사의 분위기 좀 어떻나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꼭 집중력 있게 분석하실 부분들은 날씨가 더웠을 때 원래 패턴상 오늘 강하게 훈련을 해줘야 되는데 날씨 때문에 못 해주는 마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이 뭐 저희끼리 하는 얘기는 뭐 퍼진다라고 할 정도로 힘들어하기 때문에 오늘같이 무더운 날씨에는 정말 강하게 돌려줄 말들이 오늘 스케줄을 잡고 있던 말들이 못 돌린 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분명히 좀 체크를 해 두시고 경마를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준호 위원님이 처음에 언급드렸듯이 이 무더위 속에서 경주마 훈련을 강하게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조교 패턴에 대해서 좀 알고 경마를 하시는 게 이번 주는 조금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제 부산을 갔다 오면서 조금 이제 김용철 위원한테 좀 이런 것 좀 한번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 말들도 그 더위를 타는 말들이 있고 좀 덜 타는 말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추위를 많이 타는 말도 있을 거고 추위를 덜 타는 말도 있을 거고, 근데 사람도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수의 컨디션, 좀 더위를 좀 타는 기수들이 성적이 좀 저조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미처 좀 파악을 했었으면 한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도 한번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저희가 예전에 검빛에 같이 근무를 할 때 그때 제가 이제 기수 취재를 하면서 컨디션을 많이 파악을 했었는데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더위에 강하고 추위에 약한지 이런 부분을 많이 좀 물어보고 파악도 하고 다녔었는데 추위를 많이 타고 여름을 많이 타도 무더위를 많이 타도 경주에 들어가면 그걸 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은근히 결과로 보면 한참 제가 부산 경마할 때 느꼈던 게 뭐냐면 부산 경마할 때 보면 더위를 이렇게 한창 더울 때 못 들어오는 기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추울 때 보면 정말 열심히 타서 뭐 생각지 않은 말도 끌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인기마에 기승했는데 또 그 추위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 인기마에 기승했던 기수가 또 졸전을 펼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대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경주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라고 많이 고민도 하고 묻고 다니고 했었었는데요. 실제로 만나서 얘기를 해봤을 때는 사실 사람인지라 굉장히 춥고 대기하는 시간에도 너무너무 추운데 게이트 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부터 모든 정신이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추위도 그렇고 더위도 그렇고 모든 걸 잊어먹기 때문에 뭐 운영하는 데서는 크게 문제점이 없다라고들 하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을 좀 포기한 지는 오래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제가 늘 좀 긴장하는 주간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번 주가 변곡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저희들이 얘기하는 마필의 능력, 전개 흐름 뭐 이런 것이 일단은 기본 틀은 가지고 갈 거예요, 저는. 근데 뭐냐면 이번 주는 정말 현장 컨디션 좀 꼼꼼히 살피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김종철 위원이 말씀하신 식으로 오늘 그 목요일날 상당히 더웠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조교도 시행하지 못했다. 또한 한 주간의 그 바이오리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약간 깨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장 컨디션이 무엇보다 중요한 한 주간의 경마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토요경마 준비한 승부경주는 김직철 위원이 6경주와 11경주를 준비했고요. 저는 4경주와 8경주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1경주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 인기나 접전 이렇게 좀 표현해도 될까요? 6등급 편성인데 뭐 현등급을 넘어서는 게 우선인 마필들이지만 그래도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들의 선전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경주인데요. 조심스럽지만 저는 2번마 싱싱장수의 선전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은 뭐 지난 경주 때 또 노랬던 말도 이어서 나와서 어떤 말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지요? 제가 노렸던 말 알고 계십니까? 네. 예, 저는 뭐 1경주 여기에 인기 모으는 마필들이 능력이 큰 차이는 없다라고 봅니다.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는데요. 저 역시도 김준호 위원님이 뭐 초반에 서두에 언급해줬던 이번만 싱싱장수 뭐 게이트 2점 또 100m는 거리를 늘었습니다만 열심히 29조 조재로 교수가 열심히 훈련 과정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선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다만 8번마 그린파크도 복병으로 어느 정도 좀 관심을 모으고 좋은 배당 뭐 어떤 말을 붙이든지 좋은 배당이 형성할 마필인데 이 마필은 사실 1700을 가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1700에 가야 답이 있다. 그런데 1700 경주가 성립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안 쓰려고도 고민을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1300에 온 건데 제가 볼 때는 뭐 이현종 기수가 안장을 합니다만 조금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추천을 안 드리고 싶은 그런 마필이다. 지난번 노래인데. 네, 준비는 1700에 맞춰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1300하고는 또 다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반대로 제가 이렇게 뭐 토론을 하자는 것보다 이경주가 딱히 내가 선행이야 이렇게 장담하는 말들이 많지 않아요. 또한 그 선행을 간다 해도 D가 검증된 말은 많지 않습니다. 7번마 이그라이가 앞에 가면 좀 더 많이 띄워줄 수 있는 마필로 평가돼요. 근데 얘 외에는 뭐 시드니머니가 선행을 가서 얼마나 띄워줄지 모르겠어요. 그런 정도라 아니면 8번마 그린파크가 초반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건너편 직선주로가 있는 경주가 좀 낫지 않나 이건 것 같은데 레이스 자체는 안 빠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흐름 자체는 안 빠르고 사실 저희가 2번마 싱싱산수를 먼저 언급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글쎄요. 저는 잘 뛰었으면 하는 바람이 무조건 있습니다. 2번은. 근데 다른 마필들도 결코 약하진 않다. 비슷한 수준이다. 뭐 크게 뭐 능력 편차가 나는 경주는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요. 저도 김준호 위원님과 동참하면서 1경주는 2번 놓고 추천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2번 놓고 뭐 3번 마하선더, 7번 이그라이 요 두 마필을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두 마필은 뭐 3착 순근에 걸려 있습니다만 마하선더의 경우는 뭐 김덕현 기수를 다시 한번 태웠다라는 거는 뭐 37조의 심승태 조교사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뭐 신인 기수 태워서 최선 다해서 3등으로라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올리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마하선더는 뭐 김덕현 기수가 한번 타봤기 때문에 더 잘 탈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서울 쪽은 그런 거 뭐 별로 따지지 않는 것 같아요. 6등급에서 승군 찬스 이런 걸 별로 안 따지는데 뭐 3번 마하선더 지난번에 7번 이그라이 같은 경우는 발주가 좀 매끄럽지 못했던 것도 있어요. 근데 약간의 좀 추돌이 났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6번마 시드니 머니란 마필이 순발력이 좀 떨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7번마 이그라이가 좀 선두권을 장악하면 좀 더 많이 띄워주는 경주. 그래서 2번마 싱싱장수, 3번마 마하선더, 7번마 이그라이에 좀 더 집중을 하자. 그리고 8번마 그린파크는 이제 반대급 붙죠. 어떻게 그래갔냐는데 1700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레이스가 느려서 한번 관심을 갖고 싶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경주. 지난번에 수호가 너무나 잘 뛰었어요. 근데 과연 이 수호란 말이 단점은 있습니다. 아직까지 흙을 맞고 제대로 띄워줬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물론 지난 5월달 경주에 흙을 맞고 마지막 결승선에서 좀 열렸다고 봐요. 그래서 그 마지막 한 발을 끌어냈다라고 평가하는데 11번 수호 이번에도 선전이 가능하겠죠? 네, 뭐 지난번도 제가 알기로는 모래를 안 맞추려고 일부러 좀 거리선을 보면서 외곽을 돌았습니다만 선두권에 너무나 편하게 붙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말이 저렇게 정말 능력이 저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뭐 이번에도 11번 게이트가 오히려 모래 싫어하는 말들은 더 낫고요.
이번 경주 자체도 뭐 흐름 자체가 빠른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또 편하게 또 선두권에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충마로 의심을 하지 않는 마필이 11번마 수호입니다. 예, 상대마가 정말 고만고만해요. 이런 경주는 그 정말 노리는 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김충수 의원은 그 11번마 수호의 상대마 어떤 말을 가지고 네, 있습니까? 저는 먼저 이철경 기수가 첫 호흡하는 10번마 천지폭풍을 뭐 우선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유는 천지폭풍은 그동안 이철경 기수가 계속 훈련 과정에 참여를 해왔던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단 한 번도 기승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뭐 처음으로 기승을 하는데 얼마나 또 그런 뭐 이 기수의 이 속마음은 타고 싶었는데 못 탔으니 또 변화되는 과정을 또 본인 스스로 훈련 과정에 참여를 하면서 봤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타줄 마필이고 뭔가 성과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는 기대치를 좀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예, 천지폭풍 제가 여러분들께 몇 번 추천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좀 흙을 맞으면 좀 덜 뛰는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표현을 드려왔던 말입니다. 우리 김승철 위원은 10번마 천지폭풍을 좀 노려보고 싶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저도 그 뭐 인기마보다는 좀 비인기권 전력 같아요. 6번마 강야 불기둥이란 마필을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마체가 굉장히 유사한 마필이에요. 워낙 그 기복이 심한 단점을 갖고 있는 마필은 분명하죠. 그래서 국산 4등급에서 이제 강급된 말인데 얘가 1700m에서는 앞선을 공략하는 경우가 좀 더 유리하다고 평가돼요. 근데 1300m에서는 뭐 입상에 성공했다까지는 아닌데 따라가는 전개에서 깜짝 추입력도 발휘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6번마 강야 불기둥 뭐 당연히 마체중부터 좀 살펴보겠지만 6번마 강야 불기둥도 복평권으로 관심을 갖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경주는 11번마 수호 중심을 했어요. 뭐 인기권 전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인기권 전력이 정말 세다라고 평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대마로 언급한 10번마 천지폭풍, 6번마 강야 불기둥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000m 2세마 경주입니다. 10마들 간의 경주인데요. 5번마 컴플리트 킹덤이 지난 경주의 아쉬움을 털어볼 수 있는 찬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어떠해요? 김정기 선생님. 네, 뭐 임경 기수가 열심히 탈 마필이고요. 지난 경주 데뷔전에서 준우승, 우승을 했던 최강팀이란 말이 원체 강했기 때문에 결승선 경쟁에서 지기는 했습니다만 뭐 이번에는 준비 잘 돼 있고 뭐 신마 경주 높은 상금 3,400만 원 먹고 올라가겠다는 의지로 기승하는 만큼 뭐 충마로 손색이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야, 560kg짜리가 저렇게 순발력이 잘 나와 이랬었어요. 주행 심사 때도 순발력이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그 출발 지점이 있는 그 라운베어스인가요? 그 말을 놓고 이제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역시 사이즈가 틀리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5번마 컴플리트 킹덤은 이번 경주 강력한 우승권 도전이 가능하다. 이제 문제의 마필 같아요. 7번마 금화 플러스란 마필이 순발력이 강점을 보이고 주행 심사 잘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5번마 컴플리트 킹덤이 다시 한번 선행 승부를 띄운다 아니면 따라갔을 때 얼마나 띄워줄까 이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선행력은 굉장히 숨겨져 있는 마필로 저도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네. 5번 컴플리트 킹덤이 원체 힘이 꽉 찼기 때문에 아마 잡아줄래야 잡아줄 수가 없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 금화 플로러스는 아무래도 따라가는 운영을 해야 될 텐데 말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전에서 그렇죠. 어느 정도나 정말 자기 기량을 내재된 잠재 능력을 보여줄지 그것은 조금 뭐 정답은 못 내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어찌 보면 그 안토니오 기수가 최근에 좀 성적이 좋지는 못합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 앞에 가는 것을 즐겨하면서 레이스를 펼쳤고, 근데 선행이 아닌 따라가는 전개가 과연 가능할까 이런 말들을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펼치면서 선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흙을 최소한 맞고 뛰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레이스를 펼치면 7번 금화 플로러스도 충분한 경쟁이 있지만 어찌되었든 주행심사 때는 앞에 갔던 말이고 따라가는 전개가 된다 그러면 주행심사보다는 잘 뛸 가능성보다 못 뛸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 그런 경주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5번마 컴플리트 킹덤의 상대방 한 마필만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저는 안쪽에 있는 2번마 마성투온 지난 데뷔전 사실 저는 이 마필이 착순권에 들지 못한다라고 저는 단언했던 사람 중에 전 꼴찌할 줄 알았어요. 예, 한 명입니다. 김규회 기수가 뭐 주행 심사를 2번에 걸쳐서 최선을 다해서 합격을 시켜놓은 마필인데
외곽에서 타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많이 뛰었죠. 예, 김기배 기수하고도 또 이마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답은 딱 하나입니다. 왜 나 안 태워주지? 이거 딱 한마디입니다. 네, 근데 뭐 먼로 기수로 안장을 교체를 했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직전 뛰고 나서의 많은 변화를 본 것 같습니다. 33주에서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두 번째 경주에서는 어떠한 결과물을 빨리 얻고자 하는 의미에서 먼로 기수를 기승을 시킨 것 같은데요. 저는 뭐 먼로 기수와 안토니오 기수의 뭐 기승술도 이번 경주에서 뭐 어차피 두 마리 다 같은 선상에서 선입전개하다가 취입을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볼만할 거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5번마 컴플리트 킹덤 중심으로 해서 2번마 마성투원과 7번마 그마플로러스가 인기를 좀 누릴 것 같아요. 그 뒤로 이제 인기를 누릴 수 있는 말이 8번마 머니챔프와 9번마 매니디바라고 평가되는데 8번마 머니챔프는 지난번에 항수도 기수가 기선에서 전개가 좀 어려운 가운데도 그래도 좀 띄워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평가해요. 근데 이번에 김용국 카드를 뽑아 들었습니다. 과연 얼마나 뽑아주냐 이게 관건인 것 같고 9번마 매니디바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 이현준 기수가 기사인데 주행 역시 원콜게 자마답다. 고기가 좀 높은데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9번마가 사실 주행심사 때 보여준 걸음은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봤는데 마방에서는 힘이 뭐 정말 많이 들어찬 것처럼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제가 본대로 좀 가기 위해서 저는 3번마 위너블루를 뭐 오드마번에는 9번을 안 잡고 3번을 잡긴 했는데요. 9번 매드디바 뭐 내용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주행심사 여러분들도 이제 그 방송을 보고 한번 돌려보십시오. 이 위너블루하고 매드디바 좀 같은 맥락 같아요. 그 위너블루 같은 경우는 약간의 꼬장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주행심사 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밀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그 걸음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야 저거는 좀 저는 이제 그 과거의 능력, 과거만 생각을 해서 이런 말은 그 주행심사를 보면서 박태준 기수가 저기가 옛날 제격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매드디바 같은 경우는 주행중 고개가 높아요. 근데 얘도 초반이 좀 약한 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흙을 뭐 맞고도 뛰더라고요. 근데 야 역시 원쿨캐자 무슨 차마지 딱 봤는데 원쿨캐시더라고요. 근데 흙을 맞아도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9번마 매니디바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인기말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맡겨야 되는 거죠. 저희들도 똑같은 입장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이제 상대 세력으로 한 3대 마피를 좀 언급을 했습니다. 이경주는 조금은 압축하자. 그 중에서 그래도 5번, 2번은 우선적으로 안고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000m 단거리 편성입니다. 자 여기는 제가 승부처로 지정하는 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이렇게 팔릴 것 같아요. 2번마 위너크라운과 7번마 정상스타가 당일날 보면 깜빡이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배당판을 주도하는 인기마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두 마필 중 한 마필은 가차없이 버리고 도전을 해볼 겁니다. 아주 큰 배당을 노리지는 않습니다. 총 9대 단천의 편성인데 저는 중배당을 노려볼 가치 있다에 한 표를 던져서 오늘 첫 승부로 지정을 해봤습니다. 5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000m 단거리 편성.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경주가 토요 경마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경주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과연 저는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 되겠죠. 근데 우리 김직철 의원이 여기서 어떤 말에 관심 갖고 있고 또 어떤 그 레이스를 해석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경주 저도 어렵습니다. 이번 경주는 저는 능력 편차는 없다라고 봅니다. 7번 DK 나린이 지난 경주에 선행 나서고 뭐 준우승을 기록했는데 이마필이 오히려 이번 경주에서 제가 볼 때는 인기 강력하게 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마 사과랑은 공백 때문에 몸뚱이가 무겁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돌아다닐 거고요. 그거는 뭐 정확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계속 돌아다닐 텐데 게이트가 너무 좋죠. 주행심사 때 보여준 순발력이라면 이번 게이트는 정말 저로의 찬스이기도 하고 5번마 피닉스 울프도 공백을 갖고 나오는데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좀 서두가 길어진 이유는 7번마 DK 나리는 이번 경주에 선행을 못 나가기 때문에 저는 인기 마지막 그닥 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5두를 안 잡아서 이마피를 개인적으로 3조 최영주 조교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마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선행을 나서지 않고 따라가는 경주 운영으로 이번 경주에서 인기만큼 쉽게 이길 수 있을까?
2등 안에만 들어오면 뭐 정말 성공하는 건데요. 저는 7번만 그렇게 따라가서는 녹록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데뷔전에 따라가서 발주가 좀 매끄럽지 못했죠. 그래서 그야말로 꼴찌 중에 꼴찌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선행이다 놓고 승부해서 이제 겨우겨우 이제 적중을 했는데 그렇게 D가 또 강한 말 같지는 않아요. 근데 DK 나린이 여기서 앞에 간다는 장담은 못하는 경주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경주. 얘도 어려운 거고 사가랑도 마방긴 말이잖아요. 이것도 약간씩 코너에서 약간씩 삐져나갔던 말이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사가랑이 안쪽 게이트라는 것은 좋은 자리죠. 이런 면에서는 좋은데 정말 과연 몸이 무겁다 그러면 얘도 지금 안에서 흙을 맞고 얼마나 뛸까 이런 생각하면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경주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 뭐 이번 주에 그 더운 날씨에 발로 뛰었는데요. 네, 아니 저는 마음으로 뜁니다. 마음으로 뜁니까? 저는 네. 발로는 뛰진 않습니다. 근데 좀 내용적으로 괜찮다, 뭐 좀 자신 있다 이런 말들이 있을까요? 여기는? 뭐 이번 경주에서는 사실 뭐 사과랑은 안 볼 수 없는 마필입니다. 암만 몸뚱이가 무겁고 뭐 오래 쉬었기 때문에 이런 소스들이 돌아다녀도 그건 무시하시고 이번 게이트라는 거는 분명히 인정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5번이 원래는 안쪽 게이트만 받으면 선행을 무조건 가려고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지금 2번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장담을 못 하겠고요. 8번마 큐피드 가이가 굉장히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10주의 공백은 가지고 있고 지난 경주는 선두 경합에 그냥 휘말려 버렸습니다. 마필 자체가 휘말려 버려서 좀 잘못된 경주고 이번에는 부중도 좀 내려왔고요. 신인 기수 김덕현 기수를 안장을 시켜놨기 때문에 9번마 패션 플레이어는 선행마가 아닙니다. 근데 선행을 안 나가면 혼자 물고 튀려는 그 악벽 때문에 갇혀 있는 데서 힘을 써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난번에도 조상범 기수가 선행을 나갔는데요. 박우른 기수라면 선행은 아니더라도 외곽이 오히려 갇히지 않고 외곽을 편하게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레이스에서는 잡을 수 있다. 아 그렇죠. 패션 플레이어는 조심해야 되는 마필이다. 저는 사실 뭐 기본적으로 뭐 9번마 패션 플레이어 안 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에서는. 제가 이 경주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뭐 제가 최종적으로 고민할 거예요. 이건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깐 보여줄 수 있지만 여기 또 저는 빨간색을 체크를 합니다. 송분 경주는. 근데 이 경주는 하나만 일단 좀 여러분들도 고민을 해보십시오. 11번마 헬로버드란 마필이에요. 이건 뭐 예시장을 보면 이 날씨가 더워서 더 할 거예요. 정말 거의 뭐 제가 보면 끌려다니듯이 축 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헬로버드는 발주 능력은 지금까지 뛴 모습 중에서 얘가 가장 빠릅니다. 근데 1000m를 거리를 내렸어요. 과연 김정준 기수가 어떻게 탈까 이 고민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주는 뭐 지금 우리 김일철 위원이 했지만 DK 나린이 앞에 못 갔을 때 어떻게 뛸 거냐, 잘 뛸 가능성보다 못 뛸 가능성이 많잖아요. 데뷔 전에 그렇게 뛰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경주인데 뭐 김일철 위원이 2번만 사과랑도 관심을 가야 되지만 8번만 큐트가이가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1번만 헬로버드도 좀 관심을 갖고 싶다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일단 8번마 큐피드가이와 11번마 헬로버드 이 두 마필의 선전을 한번 기대하겠고요.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경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경주. 자, 여기는 김정철 위원이 준비한 승부 경주입니다. 총 8대 단출한 편성인데요. 뭐 능력이 출출하다 이런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고만고만한 능력 없이한 마필 간의 접전양산 이렇게 좀 표현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과연 어떤 말에 관심을 갖고 승부처로 진행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6경주는 뭐 김준호 위원님이 언급해 주셨듯이 뭐 그냥 비슷합니다. 능력이 월등한 말이 없는 그런 레이스인데요. 제가 볼 때는 그 중에서도 저평가되는 마필은 저는 여기서 머리라고 봅니다. 우승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조교가 좀 약한 마필들 이런 마필들 제외시켜 놓고요. 좀 압축해서 중배당 이상을 한번 노림수를 갖는 그런 6경주가 좀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평가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한 주 동안 이제 열심히 그 더운 날씨에 공부하고 그리고 또 발로 뛰어서 또 나름대로 마음으로 뛰어서
이경주에서는 뭐 우승까지도 기대한다 이런 말들이 한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중심으로 해서 좀 압축해서 공략하는데 배당의 포커스까지 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고요. 우리 유저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내 4등급 1200m 경주. 이 경주는 1200m 거리 내놨어요. 10번만 우대룡이란 마필이 주행 중 보면 고기가 좀 높던 말, 그리고 이제 데뷔전인가요? 취급으로 올라왔던 말이 최근에 보면 앞에 붙어서 뒤가 조금씩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1200 거리 내려와서 그래도 근소한 우세가 아닌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김주준은 어떻습니까? 네, 뭐 이번 경주에 출전한 마필들 여기도 마찬가지로 능력 큰 편차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비슷한 마필들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5번마 팝스트리트가 인기 많으면서도 레이스를 어떻게 끄느냐가 원래 각질대로 편하게 선행을 가서 그냥 앞을 리드를 해주느냐 아니면 지난번처럼 앞에 가다가 옆에 말 있으면 또 속도 줄여서 같이 경쟁 유발하고 또 내빼다가 또 이런 식으로 레이스를 푸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여튼 이번 경주는 흐름 자체가 빠르지 않다라고 예견을 합니다. 5번 팝스트리트는 또다시 느리게 선행을 이끌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면 중간에 박으론 기수가 넘어가 버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갈리비를 가지고 넘어간다. 네. 갈리비 예전에 그 상행했던 말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출수도 이제 바꿔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인데. 근데 박으론 기수는 또 그런 것도 안 참습니다. 그래요? 레이스 흐름대로 잘 안 이어지면 그냥 뭐 본인 스타일대로 또 타는 그런 기수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갈리비 재밌어요 이번 경주. 오 그래요. 네. 저는 딱 1000m에 한번 편성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갈립을 재밌게 본다. 여기서는 뭐 상당히 좀 이변이 날 수 있는 경주 같아요. 근데 저는 뭐 10번마 우대룡이 얼마만큼 이런 경주에 참고 타느냐가 전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뭐 우대룡을 중심으로 좀 풀어갈 작정이고요. 우리 김식로 위원은 여기서는 그래도 강하게 보는 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예, 뭐 갈리비 흐름상 저는 좀 잘 맞아 떨어지는 레이스다. 뭐 이전까지는 사실 갈립에 대해서는 뭐 저는 추천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번 흐름은 재미있는 흐름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려보고 싶고요. 안쪽에 있는 뭐 이번만 스위틀리 휴머도 이번에는 무리하지 않는 그런 레이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좀 그 외에 좀 살펴봐야 될 마필들이 여러 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많습니다. 예, 뭐 여러 두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시고요. 우리 김주철 의원은 2번마 스위틀리 휴머와 6번마 갈립 좀 재밌다 이렇게 좀 표현했고요. 저는 10번마 우대룡 중심으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내에서 5등급 1000m 단거리 편성입니다. 여기는 뭐 충마급의 마필이 존재한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4번마 명왕. 이게 지난번에 우리 그 김철 의원이 따라갈 것이다 그랬는데 발줄을 제대로 끊지 못했어요. 그리고 말이 중반에 끌린 듯하면서 선두권 싸움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선전합니다. 저는 뭐 4번마 명왕은 앞에 가도 되겠지만 따라가도 문제 없지 않나 이런 조심스럽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예, 뭐 이번 경주도 앞에 가기가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말은 직전엔 좀 안 좋았고요, 사실. 근데 이번에는 뭐 멀쩡해졌기 때문에 명왕은 뭐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마필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제 상대방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명왕이 지금 앞에 못 갈 가능성도 있다지만 저는 뭐 앞에 못 가도 관계 없다고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근데 선두권을 장악하면 그 앞선에 나서는 말들이 그만큼 어려운 전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상대 말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마필만 언급해 주시겠어요? 예, 뭐 5번마 벨리킹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요? 네, 이 마필은 선행을 나서면 무섭게 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기대치가 6조에서도 굉장히 큰 마필이고 김동수 기수도 이 마필은 뭐 좋은 호흡을 본인과 스스로 좀 좋은 호흡을 보여서 계속 성적 또한 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승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5번마 벨리키는 뭐 믿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저는 그 지난번에 이런 표현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10번마 해왕이란 마필은 단 한 번 흑을 맞고 제대로 뛴 적이 없다. 근데 지난번에 1번 게이트였어요. 2번 게이트였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레이스가 될 겁니다 라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많이 띄워주지 않나라고 평가해요. 그래서 10번마 해왕은
이번에는 그래도 봐줘야 될 마필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4번 명왕 중심으로 해서 우리 김승철 위원은 5번만 발리퀸, 저는 10번만 해왕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 혼합 4등급 경주인데요. 여기는 이제 집중 분석 코너로 지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보면 뭐 저배당이 됐더라도 우리 김승철 위원이 딱 이렇게 제가 자꾸 말을 더 끌어내서 그렇지 뭐 단방 이런 것도 좀 추천을 드려서 적중을 좀 읽어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또 잡아틀어서 또 못 맞추죠. 자, 구경주입니다. 김승철 위원이 여기서는 충마로 보는 마필 어떤 말이 있습니까? 네, 저는 뭐 국내산 마필인 11번 초동보배를 부담 중량은 3.5kg가 증가가 됐습니다만 충마로 좀 믿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데뷔전 초에 보면 뭐 순발력 있다지만 약간의 추입이 좋은 말, 추입력이 좋은 말 이렇게 좀 평가를 했던 말인데 이제는 뭐 순발력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11번 초등부부에 저 역시도 이번 경주는 충마급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아마 인기 1위권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요. 11 놓고 상대말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말에 관심 갖고 있습니까? 예, 뭐 기본적으로 9번만 마이 시스터 니나는 봐야 될 마필인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700에서 성적 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1700에서 무너졌고 지난 1000m에서는 다시 성적을 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좀 좋아지는 과정이다 보니 훈련 뭐 스타일이 좀 달라졌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안정적으로 이제 완전히 마필이 자리 잡은 것 같아서 9번만 마이 시스터니아는 기본적으로 봐줘야 되는 마필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 상대방 저 역시도 9번만 마이 시스터니나는 이번에는 보겠습니다. 이게 저는 기승하기 좀 어려운 말이라고 봐요. 근데 멀로 기수가 기승한다는 점을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9번만 마이 시스터니나는 버리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거는 뭐 공통적으로 나왔다고 보고요. 거기에 이건 뭐 단방으로 할 수 있는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좀 타기가 좀 까다롭다라고 평가돼서 상대방 어떤 말을 더 주목하겠습니까? 네, 42조 맨해튼 뮤직과 뭐 49조에서 아메리칸 포스원 이두가 또 인기를 모으는 마필들인데요. 저는 뭐 일단은 아메리칸 포스원 요번에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량도 이점도 좋고요. 제가 지난번에는 이 마필은 힘들다. 200m만 폭발력을 발휘하는 마필이지 결승선 400m를 폭발력을 발휘하는 마필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어찌됐던 감량 이점, 여기에 경험 이런 부분들이 뭐 축적이 됐기 때문에 아메리칸 포스원은 개인적으로 좀 요번에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앞에 나왔던 디킨이나 네네네. 놓고 예를 때렸어요. 킹스텝이 따라갔을 때 얼마 뛰냐 이런 생각 때문에 노정기수 잘 왔는데 결승선에서 전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랬던 말인데 자 1200m인데 그래도 잠재력 기대치는 갖고 있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6번마 아메리카 포스원을 언급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9번마 마이스터 니나를 가져가지만 여기는 8번마 청강성이라는 마필을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이게 청강성이라는 마필이 데뷔전 초부터 잘 뛴 말은 아닙니다. 근데 주행 심사 때 발전 기대치를 보여서 데뷔전에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였고 인기를 부합하다가 실망감을 줬던 말이죠. 그리고 3연타인가요? 그렇게 선전을 했던 말인데 이후에 또 부담 중량, 열창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고전을 해오는 마필입니다. 8번마 청강성 단순한 선행마인가 저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1200m 거리 내렸다는 점 또한 감량 기술을 교환했다는 점에서 8번마 청강성 상대마로 좀 지목해보고 싶고요. 저는 또 한 마필만 더 안고 가고 싶습니다. 1번마 인천 캡틴이란 마필인데 오늘 데뷔전을 갖고 있는 말이죠. 주행 중 고개는 조금 높은 감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전반적인 밸런스가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번마 인천 캡틴까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위원은 11번마 초동보배 중심에서 6번마 아메리칸 포스원, 9번마 마이 시스터 니나를 언급해줬고요. 저는 11번 초동보배 중심에서 9번마 마이 시스터 니나와 8번마 청강성, 1번마 인천캐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여기는 문학타이거, 문학타이거 이게 결정력이 조금은 아쉬움을 갖고 있는 말이죠. 근데 지난번에도 그 아쉬움을 또 보여줬어요. 과연 이번에도 선전이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문학타이거는 지난 경주 김동수 기수는
우승이라고 예견을 하고 결승선을 돌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초반에 제갈이 좀 너무 뻑뻑한 말이라서 그 부분에 집중을 했던 게 라스트에 조금 스는 걸음을 보이면서 준우승을 해서 박지호 조교사님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대화를 했다라고 하네요. 근데 문학타이거는 뭐 여러 부분에서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하자 없이 좋다라고 합니다. 마필 자체는. 좋습니다. 문학타이거. 과거에 보면 앞에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 선행선임이 자유롭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고요. 4번 문학타이거는 뭐 강력한 인기마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순발력 비슷한 마필들이 몇 투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초반에 자리 싸움이 어떻게 펼쳐지냐에 따라서 레이스의 운영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상대마다 골라질 것 같아요. 뭐 옆에 딱 달라붙어 있네요. 뭐 5번 황홀한 질주, 6번 와일드 파이트 뭐 이런 말들 네. 일단은 순발력을 발휘하는 마필들인데 일단 뒤는 짧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지난 그렇죠. 경기를 통해서. 다만 6번만 와일드 파이트는 당시에 1400이었고 이번에는 거리를 내렸다는 점. 근데 이 마필도 편한 선행이 됐을 때 좀 더 유리하게 보는 측면이 많더라고요. 관계자들은. 뭐 황홀한 질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필도. 뭐 안쪽에 있는 1번만 몬테비데오는 사행 안 하기를 뭐 정말 바라는 마필인데 뭐 운 좋게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옆에 네, 말들을 일단 그러니까. 대주니까 네.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4코너까지는 조금 안전하게 갈 것 같습니다. 지난 경주처럼 외곽으로 치우쳐 나가버린다든지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 같고요. 여튼 10경주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4번만 문학타이거가 김준호 위원님이 정확하게 얘기해 줬듯이 선취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상의 이점은 분명하게 있을 것이고 지난 경주 준우승했을 때는 미스는 아닙니다. 물론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또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김동수 기수는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는 뭐 이겨내질 못했기 때문에 준우승을 했는데요. 50조에서는 더더욱 뭐 지금 힘이 차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급해한다거나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문학타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좀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는 경주입니다. 문제는 상대마예요, 그죠? 네. 상대마인데 그 황홀한 질주는 주행 중 고개가 높아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잖아요. 따라가 보기도 하고 그걸 안 맞고 과거에 장철 기수도 그랬나요? 정말 그 저는 장철 기수가 빨리 제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스무스하게 붙어가서 레이스도 펼쳐보고 그렇게 뛰어왔던 말인데 우승이 딱 한 번이에요. 그리고 2차기 3번이고 착순이 많습니다. 그 고개 높음 때문에 제가 보면 얘가 그만큼 못 뽑아내는 건데 이게 그 뭘로 기술을 균형했다는 거예요. 어떤 레이스를 펼치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고 와일드파이트는 지금 선행 가는 게 용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흙을 안 맞으면 뛸 것 같아요. 흙을 안 맞으면 뛸 것 같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솔파랑도 인기많잖아요. 단점이 있죠.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표현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무술 기수가 잡을 수만 있다면 뭐 저는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잡지 못하면 깨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이현준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과연 이현준 기수가 기승했을 때 문성익 기수가 기승했을 때 얼마만큼 걸음을 내주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지금 몬테비오도 같은 경우는 1번 게이트입니다. 삐져나갈 일이 없죠. 막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제가 지금 언급한 말들이 좀 인기를 누릴 겁니다. 상대바로. 근데 이런 부분을 얼마만큼 압축하느냐가 중요한 경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200m 경주. 여기는 김승철 위원이 준비한 두 번째 승부 경주입니다. 네, 11경주 뭐 어차피 여기도 인기 마필들은 1번만 문학 아리아리 그리고 분할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쾌한 예봉산이 편하게 선행을 나갈 수가 있는 그런 레이스가 됐습니다. 이 이두는 뭐 축은 아니고요. 뒤로 돌려놓고 다른 마필 세워놓고 한번 압축해서 한번 마무리를 좀 짓기 위해서 11경주를 승부처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경주도 어찌 보면 그 현등급의 그 결정력 아쉬움 있는 말들 간의 대결. 그 중에서 어떻게 레이스를 풀어갔냐가 중요한데요. 좀 압축해서 마지막 경주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합니다. 김충실 의원 많은 관심,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推경만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제가 이 출마표 떴을 때 부산주로의 함수율을 봤어요. 지금 다습주로로 나오더라고요. 11%가 나오는데 아마 날씨가 계속해서 덥고 뭐 소나기가 온다지만 조금씩 주로 컨디션은 뭐 양호주로 쪽으로 갈 거예요. 갈 거지만
주로 컨디션 좀 따져보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한 주간의 경마가 쉬웠습니다. 우리 사람도 바이오리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말의 컨디션,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이 말의 컨디션도 따져봐야 될 한 주간의 경마입니다.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리고 류경마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